자, 정보경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경찰은 자, 먼저 우리 질적 요건이 있어요. 질적 요건. 정시환의 객실. 두 문자가 있죠? 그죠? 정시환의 객실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또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요 핵심만 간단하게 전달을 할게요. 적시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보 사용자가 사용에 얼마나 관련된 것인가. 그래서 적시성을 관련성, 적합성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정확성. 정보는 정확한 지식의 가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안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나와요. 일치하는 성질. 일치한다, 정확하다 이런 뜻이에요. 적시는 뭡니까? 필요한 시기에 제공될 때 가치가 있다. 완전성은 정보는 최대한 완전한 지식의 가치가 있다. 이것도 너무 뻔하기 때문에 시험에는 완전한 이런 말을 잘 안 쓰고 망라라는 말을 많이 써요. 망라는 모두 모아서 포함시킨다. 모두 모아서 포함시키니까 완벽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객관성은 완전한 객관적 입장을 유지한다. 이렇게 잘 안 나와요. 주관적으로 왜곡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전성과 적시성은 상호 충돌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정보를 완벽하게 어느 정도 최대한 완벽하게 수집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콜린 파월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필요한 정보량이 40에서 70%에 해당되면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한다는 거예요. 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해하셨죠? 그걸 잘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사례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368페이지 5번 보충해 보면은 이게 잘 나와 있고, 그 사례까지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정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문제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질적 요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질적 요건. 자,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죠. 자, 시기라 했잖아요. 자, 시기라 하는 것은 정보 사용자가 필요한 시기에 제공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비추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존재하는 성질 맞죠? 이를 평가할 때는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은 생산자 생산 시점입니까? 사용자 사용 시점입니까? 사용자 사용 시점이 되겠죠. 왜요? 사용자가 필요한 시기에 제공될 때 가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용자의 사용 시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연결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자, 기억 볼까요?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는 성, 일치, 뭐예요? 정확성과 관련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니은은 제일 끝에 보세요. 모든 내용을 망락하고 완전. 그죠? 바로 오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가 당뇨 문제와 관련된 성질, 관련성, 적실. 그리고 니을은 중간에 주관적으로 왜곡되면 안 된다. 객관성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한 번 더 1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면은, 자, 이것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기억은 뭡니까? 사용자가 필요한 때의 시기에 말이야 적시성이 되는 거죠. 니은은요, 중간에 주관적으로 왜곡되면 안 된다는 거죠. 객관성이 되겠죠. 디귿은 중간에 모두 완전히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을은 사용 목적과 관련, 이게 뭐예요? 적실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효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정보 효용을 평가하는 기준이 또 5가지가 있는 거예요. 형소법, 접근, 시간을 통제하다 이 말입니다.
요 5가지가 있어요. 자, 요 5가지의 형식은 뭡니까? 사용자가 요구에 맞는 형식에 부합할 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최고 결정권자는 보고서 일면주의, 축약해 놓은 상태.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A4용지 한 장의 핵심만 적어서 보고를 해야 보지. 아주 뭐 상세하게 한 50페이지 해당되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대통령한테 장관이 보고하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 결정권자는 요구하는 형식이 뭐다? A4용지 한 장에 핵심만 적어서 보고해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그게 형식 효용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는 상대적으로 많이 소유할수록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는 국력이다 하는 게 소유 효용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근 효용이라고 하면서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시간, 사용자가 필요한 시점에 제공될 때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통제는 필요한 사람에게 대상이죠. 필요한 만큼 양이죠. 꼭 필요한 사람에게 또 꼭 필요한 양만 뭐예요? 제공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통제 효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차단의 법칙, 이거는 바로 통제 효용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통제 효용과 접근 효용은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냐? 이거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는 통제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충돌할 수 있다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12번에 보시면 정보 효용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줄 끝에 한번 보세요. 정보는 국력이다. 이런 표현은 정보 통제 효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소유 효용을 잘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 되겠죠. 자, 13번도 보겠습니다. 옳지 않는 것은 3번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차단의 법칙. 어떤 효용과 관련되어 있어요? 통제 효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보 생산자로부터 장애 요인, 정보 사용자로부터 장애 요인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생산자로부터 장애 요인을 암기하고 있습니다. 두 문자가 뭐죠? 불편합시다. 불편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 불편합시다 이 말입니다. 5가지가 뭐예요? 생산자로부터 정보 분석관으로부터 장애 요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5가지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14번에 보면은 정보 생산자와 사용자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장애 요인을 볼 수 없는 거. 그러면 생산자로부터 장애 요인을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불편합시다 찾으시면 돼요. 3번에 있죠? 불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한번 볼까요? 자, 16번을 보시면 정보 사용자와 생산자 사이 시각 차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1번이 틀렸는데요. 자, 정보 사용자는 어떻습니까? 현용 정보를 중시합니까? 판단 정보를 중시합니까? 사용자는 현재 정보, 현용 정보를 중시하게 되고요. 생산자는 판단 정보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면은 사용자는 현용 정보보다 판단 정보를 집중적으로 요구한다? 아니죠. 사용자는 판단 정보보다 현용 정보를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분류가 나옵니다. 정보 분류. 자, 사용 수준, 성질에 따른 분류. 그죠? 전략, 전술, 방첩이 있어요. 내용에 따른 분류는 내 정민이가 범상치 않다. 범상치 않다. 내 정민이는 범상치 않다. 그 다음 사용 주체에 따라서 주 내외, 분석 형태 기능에 따라서 기본, 현용, 판단. 기본은 과거, 현용은 현재, 판단은 미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요.
대상에 따른 분류, 목적에 따른 분류, 대소적입니다. 입수 형태에 따른 분류, 입직 간접이에요. 그 다음 지역 내용에 따른 분류, 국내, 국외입니다. 여기도 내용이 있어요. 여기도 내용이 있어요. 자, 만약에 내 정민이가 범상치 않다. 이게 시험에 나오면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는 지역에 따른 분류로 하시면 되고, 이게 안 나오면 지역에 따른 분류를 해도 되고, 내용에 따른 분류를 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전략정보와 전수정보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전략정보는 사용 주체가 누굽니까? 예, 국가예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국가정보라고 하고요. 전수정보는 각 부처, 사용주체 각 부처 장관들이에요. 그래서 부분정보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취급하는 정보, 전략정보는 압축된 상태예요. 장관들이 취급하는 전술정보는 아주 상세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략정보가 기본 지침이라면 전술정보는 뭐예요? 기본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세부 지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전략은 거시적이고 전술은 일시적이다. 예,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략과 전술은 적극적인 정보로서 성격을 가지고 방첩 정보가 있어요. 방첩하는 것은 국가 기밀을 지키다, 유지하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어 쪽에 보시면 되죠. 소극적 정보로서 성격을 가진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에 따른 분류는 두 문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 정민이가 범상치 않다. 사용 주체에 따른 분류도 주 내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소는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분석, 기능에 따른 분류는 분기형의 판단이 되겠는데, 기본 정보는 과거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정적인 상태를 기술한 정보를 말하고, 현용은 현재와 관련된 정보예요. 동적인 상태를 기술한 정보를 말합니다. 판단 정보는 미래와 관련된 정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상에 따른 분류는 대소적이라고 해서 바로 소극정보와 적극정보로 구분이 됩니다. 소극정보를 보안정보라고도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수 형태에 따른 분류, 직접, 간접 정보고요. 이 정도만 분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정보 분석 형태에 따른 분류 하면은 바로 분기현의 판단, 기본 현용 판단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도 한번 볼까요? 잘못된 것은 3번 한번 봅니다. 자, 전략 정보는 정책 결정자나 실무자가 보는 만큼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인 필요가 있으나 전술 정보는 끝에 중요한 요소를 축약해 놓은 형태가 바람직하다. 반대로 되어 있죠. 전략 정보가 중요한 요소를 축약해 놓은 상태가 바람직하고 전술 정보는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그죠?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3번이 틀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3번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 한번 볼까요? 자, 기본 정보는 과거의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정적인 상태를 기술하여 놓은 정보다. 맞죠? 자, 그리고 종합적인 분석과 과학적인 추론을 필요로 함으로 가장 정성된 형태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죠. 종합적인 분석과 과학적인 추론을 필요로 함으로 가장 정성된 형태의 정보 하면은 이거는 판단 정보, 미디어와 관련 정보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6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번 보시면 옳지 않는 것은, 자, 기억은 맞고 니은은 왜 들었습니까? 전략 정보와 전술 정보는 형식 효용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있죠. 전략은 축약해 놓은 상태고, 전술은 상세한 상태 아닙니까? 그 다음 이것은 불편합시다 할 때 판단의 불명확성은 뭐예요? 생산자로부터 장유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은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정책과 정보 관계에 대해서 행동주의. 행동주의는 판단 정보를 중시하고요. 전통주의가
현용 정보를 중시하는 거예요. 오늘 뒤에서 설명을 할 테니까 이거는 문제만 풀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순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정보 순환은요, 네 가지가 있죠. 요수가 생산한 배자에서 정보 요구 단계는 소순환 과정의 기계 명사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첩보 수집 단계는 수출 획정, 그리고 생산 단계는 성기를 평가 분석하여 종합 해석하였다. 그리고 선택은 분류하는 과정, 기록은 관리하는 과정, 평가는 판정하는 과정, 분석은 재분류하는 과정, 종합은 결합하는 과정, 첩보 해석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되겠고, 배포 단계는 두 문제가 있죠. 적당한 시간은 계속 필요하다. 적당성의 원칙, 적시성의 원칙, 보안성의 원칙, 계속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이 있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 요구 방법이 있어요. 요건 PNIO 해서 PNIO, ER, SRI, OIR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핵심은 EI하고 SRI 두 가지를 잘 비교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시기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국 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뭐예요? 정보 수집을 요구할 때는 EI가 되겠고 일시적이고 임시적으로 갑자기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보 수집을 요구할 때는 SRI가 되겠다. 그리고 EI는 서면이고 이 형식이 SRI는 서면 또는 구두가 가능하다. 대부분 구두로 합니다. 그 다음에 사전, 첩보 수집 계획서는 사전에 필요하고 SRI는 사전에 필요 없다. 그리고 EI는 장기적 문제 해결이고 SRI는 단기적 문제 해결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OIR은 정책상 수정이 필요할 때 요구하는 방법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기본 강의처럼 뭐 자세하게 천천히 할 수는 없습니다. 체크를 하고 넘어갈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정보 배포 원칙이 있어요. 적당한 시보는 계속 필요하다 해서 제가 두 문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당한 시보는 계속 필요하다. 자, 필요성의 원칙은 뭡니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만 배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포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필요성입니다. 적시성은 뭡니까? 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배포하라는 거예요. 배포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보안성은 비밀 등급을 만들어서 인가자에게만 배포하라. 배포 수단을 결정하는 기준이 보안성이고, 그 다음에 적당성의 원칙은 적당한 양을 조절해서 배포하라. 배포량을 결정하는 기준이 적당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성, 새로운 정보가 작성되면 계속 배포하라. 계속성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만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정보 순환에서 문제를 한번 풀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379페이지 2번 문제를 봅니다. 자, 이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자, 정보기관 활동은 주로 EI입니까? SRI입니까? 예, 바로 SRI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보기관 활동은 주로 뭐다? SRI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EI는 경찰청으로 보시면 되고 SRI는 시도경찰청으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지역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장이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SRI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도 한번 볼까요? 옳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SRI는 뭡니까? 사전 첩보 수익 계획서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EI가 필요한 거죠.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SRI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은 국가안전보장과 정책에 관련된 국가정보 목표물 우선순위 PNIO를 말하죠. 그 다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국 지역에 대한 정보 수집을 요구할 때는 EI가 됩니다. 3번이 정답이죠. 제일 끝에 임시적이고 단편적이고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보 수집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SRI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정책성, 정책상 수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OI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PNIO, 2번은 EI, 3번은 SRI, 4번은 OIR이 됩니다. 쉬워요. 그렇게 정리를 여러분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8번, 9번은 또 사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례와 관련된 내용. 그 여러분들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자, 10번. 자, 10번은 오른쪽 보충 보면은 정보가 얻어지는 출처에 따른 분류에서 입수 단계에 따른 분류는 근본 출처가 있고 부차적 출처가 있고요. 주기성에 따른 분류는 정기 출처가 있고 우연 출처가 있어요. 공개 여부에 따른 분류는 공개 출처가 있고 비공개 출처가 있습니다. 요거는 성질 쪽에서는 출제가 되고 있고 아직 공채에서는 출제가 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아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문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왜 틀렸습니까? 근본 출처 정보나 정보 출처에 대한 별다른 보호 조치가 없더라도 별다른 보호 조치가 없더라도 이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 되겠죠. 이게 뭐예요? 공개 출처가 되는 거예요. 별다른 보호 조치가 필요 없으니까 공개하는 거잖아요. 비공개 같으면 보호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왜 틀렸습니까? 비밀 출처라 정보관이 의도한 정보 입수 시점과 무관하게 얻어지는 거. 우연히 얻어지는 거죠. 우연 출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기 출처는 정기적으로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얻은 정보로서 맞죠? 일반적으로 우연 출처에 비해서 출처의 신빙성과 내용의 신뢰성 면에서 우위를 점한다, 점하고 있지 않다. 점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출처하는 것이 우연 출처보다는 뭐예요? 신뢰성 면에서는 우위를 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이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볼까요? 자, 1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일단 요 문제가 나오면은 여러분 시험지에 빨리 요걸 적었어요. 간단하게. 성기를 평가, 분석하여 종합 해석하였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빨리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놓고 자, 기억 보세요. 판정하는 과정이다 했잖아요. 판정하는 과정. 평판이잖아요. 평가. 요게 기억이잖아요. 관리하는 과정, 기간, 기록이죠. 그 다음에 디귿은 걸러낸다. 이 말은 뭐예요? 분류한다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디귿이 되겠죠. 그 다음에 리얼은 검증한다, 재분류한다 그랬죠. 그죠? 재분류, 분재. 위험은 통일, 종합통일이죠. 그 다음에 결론을 도출한다, 해석, 해결이 되겠죠. 그럼 바로 이렇게 순서가 나오잖아요. 순서가. 디귿, 니은, 기억, 니은, 미음. 바로 4번이 정답이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 보시면은요. 자, 13번은 배포 원칙에 관한 겁니다. 자, 기억하고 미음이 틀리고 나머지는 옳은 지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1번은 왜 틀렸습니까? 정보 배포란 정보가 필요한 개인이나 기관에 적합한 내용을 적당한 시기에 적시성이 되겠죠. 적당한 시기에 제공하는 과정으로서 적합한 형태를 갖출 필요는 없다. 적합한 형태를 갖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위험은 정보는 먼저 생산된 것을 우선적으로 배포하여야 합니까? 맞아요? 아니죠. 생산된 것을 우선적으로 배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만큼 배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자, 14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두 가지가 기억미연이에요. 자, 필요성,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라 할지라도 배포 과정에서 지연되어 시기를 놓치거나 적시성과 관련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니은은
배포기간은 누가 어떤 형태로 언제 어떻게 살할 것인가. 누가 배포 대상이죠. 필요성이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미연에서도 자리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인데 1번을 왜 틀렸습니까? 정보 순환 과정은 요수가 생산한 배잖아요. 첫 번째, 두 번 자리 바뀌었죠. 2번은 정답이고 3번은요. 성기를 평가 분석하여 종합 해석하였다. 이건 무슨 과정이에요? 정보 요구 소순환 과정이 아니고 정보 생산 소순환 과정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기계명사. 이게 정보 요구 소순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또 간단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배포 방법이 되는 거예요. 배포 방법. 자, 칠판에 보시면, 칠판 아니죠? 아직까지, 칠판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자, 저도 뭐 지금, 3월 18일부터 계약 해지하고 4, 5, 6 지금 3개월을 쉬고 있어요.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또 강의를 하게 되는데 한 3개월 쉬니까 좋은 점도 있고 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좋다, 몸이 편하다, 마음이 편하다. 안 좋은 점은 한 달에 계속 돈이 몇백만 원씩 이렇게 생활비가 지출이 되고 또 심심하다. 역시 강사는 학원에 가서 강의를 해야 보람이 있고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쉴까 하다가, 이번에 7월달부터 강의를 하지 않으면 또 내년, 그죠? 그러니까 내년 또 어떤, 지금 7월달부터 강의를 시작해야 내년 2차 시험 대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다시 학원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아직, 월화, 목은 다 결정이 됐는데요. 자, 수, 금, 토, 노랑진만 제가 하나 결정하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결정이 되면, 노랑진에서도 또 지방에서도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럼 배포 화면을 보시면은 배포 방법들이 쭉 나와 있어요. 모두 순경시험에도 한번 온 적이 있고, 주로 성진 쪽에서 출제가 되는 내용이다. 브리핑이 뭔지, 메모, 뭐 특별 보고서, 일일 정보 보고서, 뭐 도표 사진,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설명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습을 다 했으리라고 봅니다. 또 문제를 풀면서 간단하게 또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자, 22번 보시면 옳은 것은 모두 골라라겠죠? 예,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예, 기억하고 니얼이 옳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그럼 니언끼리서 틀린 거죠? 니언은 왜 틀렸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은요, 통상 다른 배포 수단을 설명, 보충하거나 요약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으로서 시간적으로 증명하거나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수단을 서적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도표와 사진, 도표가 있고 사진이 있으면 훨씬 더 뭡니까? 시각적으로 증명, 또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각적으로 증명하거나 체계적으로 이해를 도와주는 배포 방법이 도표와 사진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디귿은 왜 틀렸습니까? 자, 통상 강보면 배포를 위해서 출판한다. 출판. 방대한 정보를 수록한다. 가장 최근에 중요한 진행사항을 알 수 있도록 배포하는 것. 이게 정기 간행물입니다. 정기적으로 간행물을 출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언티가 두 개가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25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메모는 배포되는 정보가 단편적이며 주로 전시에 많이 쓰는 것은 뭡니까? 바로 전신전화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6번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 볼까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으로 생산된 정보 내용을 서류 형태로 보고서하여 됐습니다. 보고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광범위한 배포를 위해서 출판하며 정기 간행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기 간행문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긴급한 정보, 현행 정보를 전달하는 데 줄을 많이 쓰면 신속성이 중시된다. 이게 메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얼입니다. 정보 사용자가 어떤 간이 요청한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작성된 장문의 보고서. 이게 뭐예요? 연구과제 보고서라고 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학자들이 정의한 게 있죠. 사무엘은 뭐야? 사본해서 혼자 있을 권리를 프라이버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알렌은 알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알스. 에드워드는 예인, 인격, 그죠? 루스 가비스는 루비, 비밀, 익명, 고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프라이버시 세 가지 요소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렇게만 연결하시면 아주 쉽게 정리가 가능하고, 자,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은 네 가지가 있죠, 그죠? 영일 판사가 됩니다. 영일 판사에서 이 네 가지도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은 가장 맞게 연결된 것은 알렌이니까 알스, 기억은 B로 연결하시면 되고, 사무엘은 사본, A로 연결하시면 되고, 루스 가베스는 루비, D로 연결하시면 되고, 에드워드는 A, 그래서 C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3번이 정답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프라이버시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특정인 사건을 현상 수비자를 리스트에 넣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사생활에 관한 판단 오도가 됩니다. 자, 보충 내용 보면은 네 가지가 있죠. 마지막 내용을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내용이 사생활에 관한 판단 오도입니다. 이 사생활에 관한 판단 오도가 뭐예요? 내용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쁜 사람으로 지금 본질을 왜곡시켜서 국민들의 판단을 그릇되게 해서 개인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를 사생활에 관한 판단 오도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396페이지 보면은 3번 한번 보세요. 3번. 판단을 나타내는 용어가 나옵니다. 판단을 나타내는 용어. 자,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죠. 이것도 두 문자가 있잖아요. 두 문자가 뭐예요? 예전에 판단하다. 추측된다. 추정이고. 거의 확실시되는 근거, 판단이고. 단기획하면은 예상된, 대비하면은 우려된, 장기하면은 전망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두 문자 연기하시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전장, 장기적, 우대, 우려된, 예단, 단기적, 판단된, 추측, 그죠? 추측해서 추정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더 이상 크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세요.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제일 끝에 추측할 때 했으니까 뭐야? 추정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3번 문제도 적절한 것은 겠잖아요. 자, 1번은 보세요. 정답이고 왜 추측할 때 했으니까 추정됨. 2번은 왜 틀렸습니까? 거의 확실시된다. 판단됨이고 3번에는 뭐예요? 3번에 두 번째 줄에 장기적으로 겠죠? 전망됨이고 4번은 뭡니까? 대비겠죠? 우려됨. 얼마나 쉬워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뭐 풀 필요는 없고요. 제일 마지막 쪽에 보시면은 행동주의와 전통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정리하고 정보경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정보와 정책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게 전통주의이고 대표적인 학자가 렌탈이고 그 다음 연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 행동주의이고 대표적인 학자가 힐스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렌탈은 정보는 정책 결정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지식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힐스만은 뭐예요? 정보 생산자도 정책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이해를 해서 정보를 생산해야만이 정책 결정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 결정자 같으면은 전통주의, 정책 과정이 나오면은 행동주의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통주의는 정보 사용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용 정보에 정보 역량을 집중하고요. 행동주의는 정보 생산자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판단 정보 정보 역량에 집중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CIA, 요거는 미국 정보기관이죠. 옛날에는 전통주의를 채택했다가 지금은 행동주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구체적인 내용은 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하고 제가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10번에 보면은 정보와 정책 관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전통주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왜냐하면 정통주의는 정보와 정책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랬잖아요. 행동주의는 어떻습니까? 정보와 정책은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류체제다. 공생관계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행동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행동주의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3번 보겠습니다. 자,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입장이니까 행동주의 입장에 속하는 것은 몇 가지인가 이 말입니다.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으니까 미안합니다. 전통주의 입장이죠. 전통주의 입장에 속하는 것은 몇 가지인가 이 말입니다. 자, 기억은 웬타니가 전통주 맞죠? 니어는 정보는 정책에 의존하여 존재하지만 정책은 정보 지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예, 이것도 전통주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위 정책 결정자가 나왔으니까 전통주의가 되겠고요. 리얼은 정보 생산자는 정보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사안들의 정보 역량을 동원해야 된다. 요거는 행동주의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보 생산자는 정보 제공과 정보 조작에 구분해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 이것도 전통주의 입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리얼은 행동주의고 나머지 네 가지는 전통주의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보경찰을 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보안경찰, 외사경찰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